덴버는 지난 1967년 창단하며 그 출발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당시만 하더라도 덴버의 팀명은 현재의 너게츠가 아닌 로켓츠였고 소속 리그 역시 NBA가 아닌 ABA였습니다. 덴버가 현재의 팀명인 너게츠로 이름을 바꾼 것은 1974-75 시즌부터였고 1976-77 시즌부터 NBA에 합류했습니다. 1980년대의 덴버는 플레이오프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샌안토니오 출신의 덕모 감독이 부임했고 알렉스 잉글리시를 주축으로 한 덴버는 1982-82 시즌부터 1989-90 시즌까지 9년 연속 플레이오프 진출 티켓을 따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의 서부 컨퍼런스는 매직 존슨을 앞세운 레이커스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덴버는 5차례나 1라운드에서 탈락을 맛봐야 했고 유일하게 컨퍼런스 파이널까지 올랐던 1984-85 시즌에도 레이커스에 밀려 결국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1990년대는 암흑기였습니다. 디켄베 무톰보가 팀을 이끌던 시절 플레이오프 무대 진출 2회가 전부였습니다. 특히 1995-96 시즌부터 덴버는 긴 침체기에 빠져듭니다. 2002-03 시즌까지 8년 연속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했으며 1997-98 시즌에는 구단 역대 최악의 승률이었던 13.4%의 저조한 승률을 기록했습니다. 2002-03 시즌 덴버는 탱킹을 감수하며 17승 65패, 승률 20.7%의 저조한 성적을 남겼습니다. 긴 암흑기를 거치고 있던 덴버가 이 시즌을 버린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바로 르브론 제임스를 2003년 드래프트에서 지명하기 위함이었죠. 그러나 당시 드래프트 1순위의 행운은 덴버와 같은 승률을 기록했던 클리블랜드에게 돌아갔습니다. 탱킹까지 불사했던 덴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나 했던 그때 디트로이트가 초특급 어시스트를 덴버에게 건넸습니다. 바로 자신들의 2순위 지명권을 활용해 다르코 밀리시치를 지명한 것이었죠. 덕분에 덴버는 3순위 지명권으로 카멜로 앤서니를 지명하는 데 성공합니다. 덴버는 앤서니 시대에 돌입합니다. 2003-04 시즌 플레이오프 무대에 복귀했으며 이후 10년 연속 포스트 시즌에 진출합니다. 다만 이 시기에 덴버는 정규 시즌 여포였습니다. 플레이오프 10회 진출에도 1라운드를 통과한 것은 단 한 번에 불과했습니다. 앤서니의 시대 역시 이렇게 허무하게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니콜라 요키치가 오기 전까진 말이죠. 너게츠, 덴버가 팀명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단어는 금덩어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과거 골드러시로 형성된 도시인 덴버의 역사를 뜻하는 단어인데요. 현재 덴버가 보유하고 있는 가장 소중한 금덩어리는 바로 요키치입니다. 사실 드래프트 당시만 하더라도 금은 고사하고 돌조각 취급도 받지 못했던 요키치인데요. 2014년 드래프트에서 요키치는 전체 41순위로 덴버의 지명을 받았으니까요. 심지어 요키치가 지명되는 순간 타코 광고가 송출되고 있었던 사실은 유명한 에피소드입니다. 모두의 무관심 속에도 요키치는 기대를 뛰어넘는 잠재력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장세는 무서울 정도였습니다. 2020-21 시즌과 2021-22 시즌에는 2년 연속 정규리그 MVP를 수상하면서 리그에서 가장 뛰어난 가치를 지닌 선수가 됐습니다. 2022-23 시즌에는 어시스트와 야투율에서 커리어 하이를 기록했고 결국 팀을 우승으로 이끌며 파이널 MVP 트로피를 들어올렸습니다. 덴버가 보유한 또 하나의 금덩어리는 바로 자말 머레이입니다. 머레이는 요키치 드래프트 2년 뒤인 2016년 전체 7순위로 지명을 받으며 덴버에 입단했습니다. 2017-18 시즌 주전으로 거듭난 머레이는 평균 16.7점을 기록하면서 단숨에 두각을 드러냈습니다. 이후 성장을 거듭했고 요키치와 함께 미래의 원투펀치를 형성할 것이라는 기대를 한몸에 받았죠. 단 머레이에게도 시련은 있었습니다. 2020-21 시즌 골든스테이트전에서 전방 14인대 파열 부상을 당한 것이었죠. 머레이의 멘탈이 무너졌습니다. 마이클 말론 감독에게 전화를 걸어 울먹이는 목소리로 자신의 트레이드 여부를 물어봤던 머레이였습니다. 이런 머레이는 복귀 시즌 팀을 우승으로 이끌면서 팀에 보답을 하게 됐죠. 우승 직후 코트 위에서 흘렀던 머레이의 뜨거운 눈물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난 시즌 플레이오프 1라운드 무대에서 탈락했던 덴버는 비시즌 이렇다 할 전력 보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덴버에게는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부상으로 직전 시즌을 뛰지 못했던 머레이와 마이클 포터 주니어의 복귀가 그것이었습니다. 초반 다소간 흔들렸던 덴버는 11월 10승 4패, 1월에도 12승 4패의 높은 승률을 기록하면서 순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올스타 브레이크 이전 성적은 41승 18패. 이후 주춤할 때도 있었지만 창단 첫 컨퍼런스 1위 자리를 차지하기에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지표에서 리그 최상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50.4%를 기록한 팀 야투율은 리그 전체 1위. 3점슛 성공률 역시 37.9%로 4위였고 어시스트 부분에서도 평균 28.9개를 기록하며 골든스테이트에 이어 2위를 차지했습니다. 전통적으로 홈에서 강한 이미지답게 34승 7패의 홈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막을 내린 플레이오프 무대는
덴버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미네소타, 피닉스, 레이커스, 마이애미를 차례로 격파하고 창단 첫 우승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파이널 MVP의 영광은 요키치에게 돌아갔습니다. 요키치는 파이널에서 평균 30.2점, 14.2리바운드, 7.2어시스트라는 엄청난 활약으로 마이애미를 침몰시켰죠. 또한 요키치는 이번 플레이오프 전체에서 누적 득점과 리바운드, 어시스트 부문 모두 1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NBA 역사에서 누구도 달성하지 못했던 대기록입니다. 덴버의 2022-23 시즌은 우승이라는 달콤한 열매와 함께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이제 덴버는 왕조원설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듯합니다. 마이클 말론 감독은 우승 직후 챔피언의 마지막 단계는 왕조를 건설하는 것이라며 일찌감치 다음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핵심 멤버가 모두 전성기 구간에 들어가면서 초석을 다진 덴버이기 때문에 말론 감독의 말대로 덴버가 왕조를 건설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느빌랍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